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함께합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다음 달 7월 1일부터 LA시티와 카운티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화에 따라서 인상이 된다 이런 소식인데 어느 정도나 오르게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우선. 네, 시티 오브 로스앤젤레스 LA시는 $16 78센트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네. 네, 현재는 $16 4센트고요. 말리부 같은 경우 시티 오브 말리부는 $16 90센트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카운티 오브 로스앤젤레스는 unincorporated area, 통합되지 않은 구역이 인상이 되겠는데요. 현재는 $15 96센트인데 $16 90센트로 인상이 7월 1일자로 되겠습니다. 여기서 혼동하시지 말아야 될 부분은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은 $15 50센트로 변함이 없습니다. 특정한 시 그리고 통합되지 않은 unincorporated areas만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 통합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통합되지 않은 unincorporated area가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통합된 커뮤니티는 공식적으로 시티가 지정이 되고 경계가 지정된, 예를 들어서 로스앤젤레스 LA시나 LA시 같은 incorporated city, 통합된 자체 시가 되겠습니다. 주로 따로 시티홀이 있고 시청이 있으면 통합된 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통합되지 않은 커뮤니티는 공식적으로 자치단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종종 카운티나 시와 같은 더 큰 지방단체의 최저임금을 따라가게 되고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시엔다 하이트 아니면 LAX 공항 근처에 있는 머리나 델레이 같은 지역은 통합되지 않은 unincorporated are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A 카운티로 간주가 되고요. LA 카운티의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되겠습니다. 웨스트 헐리우드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모든 비즈니스가 시급 최저임금을 $19 8센트로 인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웨스트 헐리우드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가진 시가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지불해야 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직원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고 고용주가 있는 곳도 아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적용될 최저임금의 요건을 결정하는 것은 직원이 일하는 업무를 보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직원이 특정 지역에서 일주일만 2시간만 일을 해도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이 해당 주에 근무한 시간에 적용된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체가 LA도 있고 또는 LA에 하나 있고 말리부에 하나 있어요. 똑같은 업체인데. 그런데 LA에는 사업체에서는 LA에 최저임금이 적용이 돼야 되고 말리부에 있는 사무실에서는 말리부에 최저임금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네요. 네, 말리부에서 직원이 2시간 이상,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주에는 그 말리부에 있는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고용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준수하도록 관행과 또 정책을 검토해야 할 듯한데 7월 1일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특별히 있을까요?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회사와 직원들이 어떤 시나 통합구역인지 아닌지 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온라인 서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는 다른 도시와 카운티에서 출장 및 근무하는 직원에게 그 도시에 적절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주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많은 시나 또는 카운티의 관할권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되는 시기와 최저임금을 확실하게 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자면 산타모니카나 로스앤젤레스시에서 일주일에 최소 2시간만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그 시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타모니카와 LA의 최저임금이 적용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임금 명세서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2배 되는 샐러리를 받는 면제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이 면제 직원들의 샐러리도 같은 비율로 마찬가지로 인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규정을 준수하는 포스터가 또 나왔습니다. 이 포스터를 업데이트를 하고 게시를 하셔야 되겠고요. 한국어나 다른 랭귀지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Wages LA, WAGES LA라는 웹사이트에 가시면 많은 different language로 이 포스터를 다운로드해서 게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통합교육구역 또 통합되지 않는 구역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지역 최저임금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와 연방 최저임금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차이가 고용주 입장에서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네,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의 고용주는 연방, 페더럴과 주, 스테이트의 임금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노동법은 서로 다른 정부 출처에 의한 법이 상충되는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고용주가 더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게 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쉽게 말하자면 주법과 연방법 또는 지역법이 충돌이 있을 때는 직원에게 가장 유익한 법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높은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따라서 캘리포니아의 현행법은 연방법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법에 적용을 받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는 더 높은 스테이트, 주의 최저임금을 지불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하고 또 그 고용주하고요, 약간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툼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냐면 예? 법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네. 직원의 일하는 장소가 LA 시티라든지 예. 아니면 캘리포니아라면 캘리포니아나 LA 시티는 명백하게 연방법의 최저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더 높은 그 최저임금을 줘야 된다는 아주 클리어한 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주가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은 $15 50센트니까 이렇게 주겠다 이런 게 안 통하네요. LA에 $16 78센트를 줘야만 되는 거네요. 물론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최저임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이제 났어요.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서 최저임금을 지불하라 이런 판결이 나면은 거기에 대한 뭐 벌금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네, 벌금이 당연히 있습니다. 레이버 코드의 벌금 처음 위반 시에는 직원당 $100가 부과가 되고요. 두 번째부터는 $200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직원 머리 숫자당 부과가 되겠고요. 네. 네, 추가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약정 손해배상이 이 최저임금 위반 시에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liquidated damage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노동법 섹션 1194.2A를 보게 되면 직원이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의 동일한 금액을 페널티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5,000불의 최저임금이 있다면 100% 되는 또 다른 5,000불이 약정 손해배상, liquidated damage로 위반 페널티로 부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겠죠. 이 중요한 키 포인트는 그 다음 조항인 노동법 섹션 1194.2B를 보게 되면 이 벌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B 조항에 따르면 고용주가 선의로 행동을 했고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 이중 손해를 피할 수가 있고 법원이나 노동청이 손해배상 판정을 거부하거나 더 낮은 금액을 판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의의 실수로 최저임금을 안 주었다라는 합리적인 근거가 어떤 건지 무엇인지는 노동법 코드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22년 유일한 이 판례를 보게 되면 고용주가 정직한 실수로 honest mistake으로
직원에게 숙박 시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숙박 시설을 제공을 하는 대신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준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네. 이 사례에서는 선의로 행동을 했고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믿을 수가 있다라는 합리적인 증거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이 케이스는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숙박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이 최저임금을 선의의 의도로 미지급했다는 디펜스, 방어막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만일에 정말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법정으로부터 어떤 판결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그 페널티는 어느 정도 놀아돼요? 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레이버 코드에서 주는 두 가지의 페널티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직원당 100불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부터는 $200가 되는데 좀 더 나아가서 이 약정 손해배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 liquidated damages는 이 직원의 최저임금 지불의 100% 되는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콜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벌금은 그러니까 그 직원한테 주는 거지 무슨 정부에 내는 게 아니죠. 네, 일단은 노동청에서 단속이 나오지 않은 이상 모든 페널티는 직원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도 줘야 되고 미지급된 그 금액도 줘야 되고. 물론입니다. 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쌓여있는 이자까지 다 계산을 해서 이자도요?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웹사이트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시겠어요? 왜냐하면 네, 그 네. 지역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많이 달라서 참고를 해야 될 듯합니다. 네, 웹사이트는 wages LA, WAGES LA에 예. 들어가서 구글을 치시면 예. 많은 포스터와 또 각 지역의 최저임금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Wages 아까 and- 웨스트 LA가 최저임금이 가장 높다고 그러셨는데 얼마나 그러셨어요? 네, 지금 웨스트 헐리우드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높은 그런 지금 되겠고요. $19 8센트라고 아까 맞습니다. $19 $19 8센트. 0.8센트. 네, 가장- 그럼 뭐 가장 높습니다. $20를 20달러. 지불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그렇네요. 네,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20%를 주시면 안전한 프랙티스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